해서 걔네들만 방을 따로 만들어요. 그래서 서울대 간 애들은 1등급 계속 나오게 관리를 학교에서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중위권 애들은 1등급을 어떻게 한 과목만 파서 하면은 좀 선생님들께서 너 왜 그런 거 맞았냐, 쟤네들 못 맞잖아, 이런 식으로 좀 하신다고 들었어요. 아니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잘해서 혼났다고요? 네, 이제 쟤네들이 1등급 하나 놓치면은 이제 서울대 직윤에서는 거의 1.0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1등급이 되게 중요한데 너희가 가져가 버리면 쟤네들이 못 갔잖아, 이런 식으로. 공부 잘하는 학생을 위한 소위 학교에서의 몰아주기 혜택을 직접 받았다는 학생을 만났습니다. 내신 성적이 좋은 애들, 그런 애들을 선생님이 한번 불러 모으셨어요. 비밀스럽게. 몇 명 정도? 7명 정도. 그러니까 딱 이제 이과 1등부터 7등까지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너희들은 내가 좀 봤는데 스펙이 좀 모자란 것 같다. 그래서 이제 학교 차원에서 너희들한테 스펙을 좀 지원을 해줄 거다. 이제 막 근처 연구기관 같은 데랑 협력을 해가지고 이제 그 7명을 데리고 연구기관 가서 연구를 시키는 거예요. 더 돋보이는 학생부 기록을 만들 수 있는 기회. 하지만 이군은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게 모두한테 공정한 기회가 주어진 게 아니잖아요. 솔직히 고3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자기한테 스펙을 준다는데 학교 차원에서 밀어준다는데 누가 싫어하겠어요. 물론 다른 친구들에게는 좀, 왜냐면은 저보다 그러니까 내신 등급은 안 좋지만 그런 활동에 대한 정말 열혈진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학생부 종합전형에 몰래 취지 들어가면 저보다는 그런 친구들을 불렀어야 되는데 반대가 돼버렸잖아요. 교사로서 학생부 종합전형의 취지에 공감하고 있다는 한 교사. 하지만 실제 운영되는 모습에 실망감이 크다고 합니다.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는 그 한 명이라도 보내기 위해서 이제 올인을 하게 되는 거죠. 학종은 그들을 위한 것이다. 한 선생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학종 그 생활기록부를 적어주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여기 100명 아이들한테 골고루 나눠 써야 될 시간을 한 명한테 다 쓰고 있네. 소위 명문대로의 진학률이 학교의 평판으로 이어지는 현실. 학교가 교육적이지 않은 행위를 서슴없이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경시대회가 많다 보니까 일정이 겹치지 않겠습니까? 일정이 겹치면요, 한 학생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배려해주는 경우도 덜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그 아이에게 이렇게 몰아주겠다는 것에 뭐 다른 의도 없겠죠. 정말 그걸 학생부를 공정하다고 믿는 교사 학생이 학생도 없을 것이고 교사도 아무도 없어요. 학생들도 자기 스스로 자기 학생부를 보면서 흐뭇하긴 하겠지만 쑥스러울 겁니다. 다 대부분 다. 너무나 쑥스럽겠죠. 그러나 이런 지방에 있는 고등학교에서는 그 학생부 종합전형 학생부 그렇게 몰빵시켜서 하지 않으면 연고대 서울대 한 명도 못 붙여요. 못 붙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할 때는 10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10가지. 자, 1번이 뭐냐면요, 내신이에요. 써놓으십시오. 기억하기 10가지 힘들잖아요. 2번이 뭐냐면요, 조용히 말씀드릴게요. 매주에 내신이에요. 3번 말씀드릴게요. 더 중요해요, 진짜. 내신이에요. 4번 내신, 5번 내신, 6번 내신, 7번 내신, 8번 내신입니다. 9번이 학생부 관리예요. 10번이 자기소개서예요. 성적에 따라 학생부의 양과 질의 차이가 있을까요? 제작진은 한 연구소에 의뢰해 학생부 종합전형 지원 경험이 있는 대학생들의 학생부를 분석해봤습니다. 서울과 수도권 4년제 대학의 재학생으로부터 수집된 학생부는 총 189부. 하지만 관련 설문에 모두 충실히 응답한 136부만을 분석에 이용했습니다. 먼저 응답자들이 다녔던 고등학교의 유형과 고등학교 소재 지역 분포를 알아봤습니다. 이들의 학생부 종합전형 평균 합격률은 62.5%였습니다. 저희가 130여 개가 넘는 그 케이스들을 분석을 하면서 사실 40 케이스를 정도 진행했을 때 이미 뭐 지역별, 학교 유형별, 그 다음에 내신 등급별 또 이 격차들이 조금씩 이미 뭐 쉽게 눈에 띌 정도로 드러나기 시작했고요. 그게 이제
이제 더 완성 단계에 이르면서까지 더 명확해졌고 수집된 136부의 학생부 중에서 2개의 학생부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같은 학교, 같은 반, 같은 진로를 가진 두 학생. 하지만 한 학생은 내신이 1등급이었고 다른 학생은 2등급이었습니다. 두 학생의 학생부는 어떻게 다를까요? 교사가 기술한 내용은 복사한 듯 똑같습니다. 그런데 1등급 학생에게는 긍정적인 내용이 더 보태졌습니다. 창의적 체험 활동뿐만 아니라 교과별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확실히 성적이 높은 학생들은 선생님들이 더 많이 챙겨주시는 건지 페이지 수도 더 많았고, 그리고 일단 그 친구들 자체도 활동량이 많기도 했지만 같은 동아리 내에서 같은 활동을 했을지라도 그 활동에 대해서 한 문장을 더 덧붙여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성적이 좋은 친구들에게 더 잘 써주고 더 꼼꼼히 써주고 하는 경향성도 좀 발견이 됐습니다. 조사에 응한 학생들의 내신 등급은 7등급에서 1등급 사이. 학생부의 분량은 최소 10장에서부터 46장까지 다양했습니다. 내신 등급별 학생부의 평균 분량을 비교해봤더니 등급이 올라갈수록 학생부의 분량이 많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학교도 다 다른 학교 다 지방간에 다 운영하고 있는데 다 대학교 진학률 때문에 학교 명예? 맞아, 학교도 막 그런 거를 많이 가야지 명문고라고 막 오잖아요. 그러니까 인지들이 오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그냥 우리나라 교육 제도 자체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면 나머지 그 심화반에 못 들어간 다 버려지는 거죠, 뭐. 네, 학생부의 두께에 담긴 학생들의 얘기를 들어보셨습니다. 그리고 대학 입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더 들어보기 위해서 전국 시도 교육감 협의회를 통해 전국 179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학생, 교사, 학부모 3만 8천여 명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조사에 참여한 일반고와 자사고, 특목고는 지역별 비례 할당 추출을 통해 선정됐고, 이 중 일반고는 151개 학교, 자사고, 특목고는 28개 학교입니다. 이 조사에는 학생 15,765명, 교사 3,096명, 학부모 19,229명이 참여했습니다. 대입 전형별로 어느 정도 공정하다고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는 특기자 적성 전형이 가장 공정하지 않다고 봤고, 교사는 학생부 종합 전형을 가장 공정하지 않은 전형으로 생각했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이 차지하는 위치는 공정하지 않다에 더 가까웠고, 학생, 교사, 학부모 모두 정시 전형을 가장 공정한 전형으로 꼽았습니다. 성적에만 연연하지 않고 학업 능력과 잠재력을 평가하겠다는 학생부 종합 전형. 하지만 저희가 만나본 학생들은 내신 등급에 따라 차별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럼 학생부 종합 전형을 지원하기 위한 내신 등급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서울 소재 대학에 진학 가능한 내신 등급에 대해 학생과 교사, 학부모 모두 2등급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많았고, 서울 주요 상위권 대학의 경우 학생, 교사, 학부모 모두 내신 1등급대라야 학생부 종합전형에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이 시행된 지 올해로 4년째인데요. 그 취지와 운영을 둘러싼 논쟁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학생들을 대학에 보내기 위한 학교의 노력은 치열합니다. 하지만 모든 학교가 기회와 정보를 골고루 나눠주는 공정한 학교는 아니었습니다. 특별반을 아예 편성을 해서 최상위 학생들로 한 반을 만들고 문과 한 반, 이과 한 반 이렇게 만들어서 수업 자체를 그렇게 운영을 하면 모든 수업을 그건 상대적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것도 못하게 돼 있는 건데 그것도 안 되는 거고
그 반에만 입시 정보를 주고 경시대회를 거기다만 가르쳐주고 하는 학교가 있다면 이건 정말 그 교장 그것도 정말 해임시켜야 되고 안 돼 이것. 그 교육적으로 할 일이 아니죠. 절대 아니죠. 평범한 강북의 한 고등학교. 그러나 학생부 종합전형이 시작되지도 않았던 9년 전부터 일찌감치 대비해 대학 진학률이 높아졌고 인기 학교가 됐습니다. 교내 게시판에는 모든 대회의 1년치 계획을 미리 공지합니다. 여기에는 원칙이 있습니다. 예고된 날짜 범위를 고려하여 누구나 미리 준비해라. 공동수상, 예체능상, 이런 관련 수상이 매우 중요하다. 이 상이라는 게 재밌는 게 아이들이 이제 예고된 상이고 참 성취감의 최고가 상 아닙니까? 우리 상장만 줘. 상품 아무것도 없어. 근데도 그 상을 받으려고 동아리 그룹 지어서 몇 달 동안 준비하고 대회 응모하고 경시대는 지가 쭉 풀어서 4등급짜리도 그 장려상 받기가 얼마나 4등급짜리가 받기가 어렵지. 그거 받았어. 그러니까 뭐 수학경시대 하면 꼭 1, 2등급 애들이 쓸어갈 것 같지만 아니에요. 4등급, 5등급이 몇 놈이 이렇게 차고 올라와. 이 상이 주는 매력이 바로 그런 거라고. 부모님이 챙겨주고 돈을 써야 하는 금수저 전형이 아니라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지는 각종 대회들은 학교를 달라지게 했습니다. 자율활동 동아리만 100여 개, 저수지 수로 뚫기, 노숙자 봉사 등 새롭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것이 학교의 일이 됐습니다. 상위권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들도 필요하지만 중위권 학생들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 하위권 학생들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 학생들은 자기가 맞춰서 자기 수준에 맞춰서 프로그램들을 취사 선택을 할 수 있지만 교사들은 그 모든 프로그램들을 다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특히 이제 담임 선생님 같은 경우는 학생들을 직접 앞에서 진도 지휘를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일이 2배, 3배 많아지는 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선생님들한테 뭐 별도의 보상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보상이 어딨어요. 보상이 뭐 선생님 월급 받으면 되지. 그러니까 수능 정규 시간에 수능 가리키면 그리고 자면 제일 편하지. 자기 시간 갖고. 근데 이런 거 다 이게 수십 가지 지도하려면 저거만 지도하면 끝인가? 저것도 기록해야지. 동아리 토요일날 일요일날 방학 때 뭐 한다 그러면 또 나와봐야지. 얼마나 귀찮아. 그래도 하는 거야. 모든 학생을 책상에만 앉힐 수 없다. 성적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내 활동을 평가에 반영한다는 학종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사들의 노력과 시간 투자가 담보돼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아직 거기에 미치지 못합니다. 나를 잘 드러내주는 학생부 기록을 위해 학교의 도움을 받지 못하거나 학교를 신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 학생들은 사교육 컨설팅 업체를 찾게 된다고 합니다. 진영이는 고3이 되자마자 입시 컨설팅 업체를 찾아갔습니다. 한 반에 30명. 학생들은 많은데 선생님의 업무는 많고 제대로 된 진학 상담을 하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가면 일단 저희 진로를 정해주고요. 학생이 정하는 게 아니고? 아니죠. 거기서 저 상담을 하고 그 다음에 제 생기부를 봐서 아 너는 뭐 한 3개 정도 옵션을 줘요. 이과에 이런 진로도 괜찮고 이과에 이런 진로도 괜찮고 그러니까 네가 선택해라 3가지 중에 하나를 이제 주는 거죠. 무슨 근거로 진로를 정해주죠? 2시간 동안 인터뷰를 해요. 맨 첫 번째 시간에. 그러면 저는 잘하면서 이런 거 했고 뭐 활동들을 이런 거 했는데 진로를 아직 잘 모르겠다. 컨설팅 업체에서는 진영이의 진로를 정해주는 것은 물론 유리한 학생부 기록을 위해 어떤 활동을 해야 하고 어떤 책을 읽어야 하는지도 알려준다고 합니다. 기존 동아리도 이런 거 있으니까 가입해라. 왜냐면 학교 홈페이지 들어가면 저희 학교에 무슨 동아리 있는지 나오니까 여기 가입하면 좋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다 해주세요. 그 비교과 모든 걸. 이른바 관리를 통해 컨설팅 업체에서 설계하고 정해준 활동들은 다시 진영이의 학생부에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상황들 쌤들은 다 이제 급한 거 아니까 써주시는 분들 계세요.
학원에서 혜택 내용도 구치를 해줘요? 혜택 내용. 네네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너는 영어랑 어떤 과목이 중요하니까 이거 위주로 좀 잘 써달라고 해라. 그러면 이제 제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하면 그런 식으로 쓰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거의 뭐 그 토탈 서비스인데요. 저 약간 거의 만들어는 가는 거죠.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컨설팅 업체가 만들어준 활동들. 고민할 필요도 없이 그저 시키는 대로만 따라가면 되는 길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내 공부랑 내 그런 거에 관한 나를 위한 건가? 그냥 대학을 너무 대학을 가기 위한 거지 저를 위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는 아직 되게 학벌 사회고. 대학 앞에 돈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강남의 한 입시 컨설팅 업체를 찾아가 봤습니다. 그러면 1학년 때부터 하면 얼마인가요? 얘네들은 1년 다니면 1,000만 원. 1년에 그냥 1,000만 원 이상? 좀 비싼 거는 좋은 거 잘 해주는 거는? 근데 그거는 이제 횟수에 따라서 뭐 1,500 이상, 5,000 이상도 될 수도 있어요. 선생님, 근데 그러면 1,000만 원짜리 하고 2,000만 원짜리 하고는 많이 차이가 나나요? 좀? 완전히 달라지죠. 설계해준 동아리 활동을 하고 그것을 책으로 내면 학생부가 차별화된다며 홍보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동아리 정말 좋아요. 아, 동아리니까 좀 비싸구나. 동아리는 예. 360에 이제 언론사 홍보까지 이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 동아리도 책으로도 나올 수 있구나. 그럼 지금 출판사 책 나온 거까지 800인 거예요? 아니면은 보통 출판 비용은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출판 비용? 그렇죠. 출판 비용은 따로 들어가고 저수라는 비용이 800만 원. 동아리 어떤 동아리가 될 것 같아요? 그럼 책을 저축하면 훨씬 돈이 되죠. 정말 나쁘죠. 왜냐면 책 쓰는 애가 없거든요. 이 업체에서 작성해준 각 활동별 비용입니다. 교구와 비교과 활동을 월 4회 관리해주는 비용이 각각 80만 원. 발명품을 만들고 동아리 활동을 언론에 홍보해준다고 합니다. 책을 내고 전문가까지 참여하게 되면 모두 3,400여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이들 컨설팅 업체들은 하나같이 차별화와 전문성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진로 잡았는데 이걸 저희가 잡는 게 저희 왜 주죠? 왜 주죠? 저희가 잡으면 안 되죠. 전공자도 아닌데 석사 이상 선생님한테 왜 준다? 그런 스카이대학 이런 굉장히 구체적인 진로가 나와요. 컨설팅 업체에서 만들어준 진로와 자료들. 서류 심사를 하는 입학사정관들은 진짜와 가짜를 알아볼 수 있지 않을까요? 사정관들이 딱 봤을 때 이걸 뭐 이렇게 딴 써줬네 이런 걸 잘 모르나요? 서울이라에다가 전혀 걱정은 안 하고 대신 써줘도 우리가 안 생겨요. 다른 걸 복사할 것도 아니고 대신 써줘도 상관없어요. 그래요? 그 사람들이 보면 딱 보면 또 안다고 그래서 그건 이제 거두려고 하는 거고. 여기 돈 받고 간 학생하고 그냥 올라간 학생 생기부 내용 자체가 틀립니다. 교수는 그걸 감안하지 않는다는 거죠. 잘 적어서 불러본다는 거죠. 그 다음에 면접을 평가. 그러니까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죠. 이런 경우. 한국대학 입학사정관협의회를 통해 현직 입학사정관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사교육 컨설팅 업체나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것이라는 것을 판별해내더라도 절반 가까운 사정관들이 매뉴얼이 없거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고 대답했습니다.